진정한 사랑을 찾는 미슐랭 셰프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세린유는 결혼식 전날 밤 할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세계적인 미식평론 그룹 르누아의 창립자인 피에르 윤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세린, 네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해야 한다. 명성과 재산이 아닌 내 본질을 말이다. 할아버지, 알렉스는 저를 사랑해요. 제 신분을 밝히면 그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3년만 기다려보거라. 만약 3년 안에 그가 내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 정체를 밝히고 돌아오너라. 가업 승계는 그 뒤에 결정하자.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녀는 르누아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지방 출신 요리학과 졸업생으로 신분을 위장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국내 최대 외식기업 한가운 그룹의 장남이자 미슐랭 2스타 셰프 알렉스 한과의 결혼은 미식계의 화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 마담안의 표정은 처음부터 차갑게 굳어 있었다. 알렉스, 네가 왜 저런 평범한 여자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어머니 세린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녀의 손맛은 특별합니다. 손맛? 우리 한가운은 미슐랭 스타로 평가받는 집안이야. 손맛 같은 촌스러운 표현은 쓰지 마라. 결혼 첫날부터 세린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마담아는 며느리를 한가운 그룹 본사 레스토랑의 주방 보조로 배치했다. 명목상으로는 한가운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교육과정이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멸시였다. 세린 씨, 이 재료들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조심하세요. 이건 프랑스에서 공수한 송로버섯인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고급 재료를 만져본 적도 없겠죠? 수석 셰프의 비아냥에도 세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손은 송로버섯을 다루는 데 있어 누구보다 정교했다. 르누아 가문에서 어릴 적부터 세계 최고급 재료를 감별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담안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마담안의 미식가 모임은 세린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여러분, 제 며느리예요. 지방의 작은 요리 학교를 나왔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이들은 요리를 배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재료 하나 구분 못하잖아요? 마담안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세린을 훑어봤다. 에르메스 백과 샤넬 수트로 치장한 그녀들 사이에서 단정한 앞치마 차림의 세린은 초라해 보였다. 마담안, 그래도 며느리가 요리를 할 줄 안다니 다행 아니에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주방에 들어가기도 싫어한다던데. 주방에 들어가는 것과 제대로 된 요리를 하는 건 다른 문제죠. 세린은 늘 싸구려 재료 냄새를 풍기더라고요. 공장식 대량 생산 음식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고급 요리의 섬세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세린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트레이를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3년. 할아버지와 약속한 3년만 견디면 된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남편 알렉스의 무관심이었다. 그는 세린이 주방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 미슐랭 2스타 셰프로서의 명성과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 세린, 오늘 손님들한테 내놓을 아뮤즈 부슈 준비는 됐어? 네, 준비했어요. 보여줘. 세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전체 요리를 내밀자 알렉스는 한 입 맛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평범해. 우리 레스토랑의 수준에 맞지 않아. 다시 만들어. 하지만 이건 계절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린. 세린, 내가 미슐랭 셰프야. 손님들은 정교함과 혁신을 원해. 내 요리는 그냥 가정식 수준이라고. 세린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알렉스는 그녀의 레시피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세린은 시어머니의 개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마담 한이 들어와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세린, 내 손 좀 봐. 저렇게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어떻게 고급 요리를 만들겠니? 그 손에는 천박한 싸구려 재료 냄새만 배어 있어.
내 아들한테는 과분한 여자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집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조용히 있어. 손님 오는 날에는 특히 내 얼굴을 내밀지 마. 너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게 창피하니까.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홀로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결혼 전 할아버지가 준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르누아 가문이 수백 년간 축적한 비밀 레시피들이 담긴 보물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노트를 알렉스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와, 고마워. 오래된 조리법들이네. 나중에 참고해 볼게. 그리고 그 노트는 알렉스의 서재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 3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세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알렉스가 그리고 마다만이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리라 믿었다. 그러나 운명의 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다. 한가운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한가운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만찬 당일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미식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다. 유명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 미식 평론가들, 그리고 재벌 총수들까지 200여 명의 VIP 손님들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여들었다. 마다마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치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오늘은 한가운 그룹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날이었다. 마다만, 오늘 만찬 메뉴가 정말 기대되는군요. 알렉스 셰프가 직접 준비했다면서요? 물론이죠. 우리 아들이 6개월간 준비한 특별 코스예요. 프랑스산 푸아그라와 일본산 와규, 그리고 이탈리아 트러플까지 최고급 재료만 사용했답니다. 세리는 주방 한쪽에서 조용히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역할은 단순했다. 주방 보조로서 셰프들의 지시를 받아 자비를 처리하는 것. 화려한 만찬장과는 동떨어진 뒷공간에서 묵묵히 일했다. 세린, 저기 야채 손질 끝났어? 네,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설거지나 해. 아, 그리고 손님들한테는 절대 얼굴 내밀지 마. 어머님 지시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 만찬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알렉스가 직접 준비한 5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고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다마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자랑스럽게 아들을 소개했다. 우리 알렉스는 파리의 르꼬르동 블루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미슐랭 2스타는 기본이고 곧 3스타도 받을 거예요. 메인 코스가 나가고 디저트 준비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주방에 비상이 걸렸다. 디저트용 바닐라 빈 소스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온도 조절 실패로 소스가 분리되어 버렸다. 이런,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수석 셰프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세린이 조용히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르누아 가문의 전통 방식으로 5분 안에 복구할 수 있어요. 르누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때 알렉스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디저트 소스가 망가졌어요. 세린이 도와주겠다는데. 알렉스는 차갑게 세린을 쳐다봤다. 내가 됐어. 우리 방식대로 처리할 거니까 신경 꺼. 넌 그냥 설거지나 계속해. 세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결국 디저트는 20분이나 지연되어 나갔고 완벽함을 추구하던 마다만의 표정은 굳어졌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마다마는 손님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리고 갑자기 세린을 불렀다. 세린, 이리 나와 보렴. 세린은 앞치마를 두른 채 만찬장으로 나갔다. 2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마다만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여러분, 제 며느리 세린입니다. 오늘 주방에서 열심히 도와줬죠. 그런데 아까 디저트 시간에 작은 사고가 있었어요. 세린이 자기가 배운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우리 셰프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줬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방의 작은 요리 학교를 나온 세린은 아직 고급 요리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 중이죠.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며느리의 노력에 어색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몇몇 손님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또 몇몇은 비웃는 표정으로 세린을 바라봤다. 세린은 수치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만찬이 끝난 후 마다마는 세린을 따로 불렀다. 주방 구석에 작은 사무실이었다. 알렉스도 함께 있었다. 세린, 오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어머님, 저는 단지 도와드리려고. 도와? 내가 나서서 우리 셰프들한테 혼란을 준 거잖아. 르누아 방식?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르누아를 알아? 세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까? 하지만 마다마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 같은 천한 출신이 만든 음식은 우리 가문이 품격을 더럽혀. 오늘 손님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네가 우리 며느리라는 게 부끄러워. 알렉스는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세린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한마디라도 자신을 감싸주길 바랐다. 하지만 알렉스는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세린. 너의 레시피는 우리 레스토랑의 정교한 명성에 흠집을 낸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어. 그 순간 세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3년간 쌓아온 인내와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 알렉스 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어요. 세린은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개인 사물함을 열고 작은 가죽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알렉스의 서재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3년 전 결혼 선물로 준 비밀 레시피 노트였다. 세린은 마다만에게 돌아가 노트를 내밀었다. 이것 돌려드릴게요. 알렉스 씨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마다마는 낡은 노트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낡은 조리법 노트. 네, 낡은 조리법이죠. 하지만 이 안에는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진정한 요리의 철학이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필요 없으실 것 같네요. 당연하지. 우리는 미슐랭 스타로 평가받는 집안이야. 이런 촌스러운 낡은 노트는 필요 없어. 세린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아직 설거지 안 끝났어. 저는 오늘로 한가운 그룹의 주방 보조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세린은 알렉스를 똑바로 쳐다봤다. 알렉스 씨,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가 보낼 거예요. 3년간 감사했습니다. 뭐? 이혼? 알렉스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세린은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을 나와 만찬장을 가로질러 호텔 출구로 향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를 걸으며 세린은 핸드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세린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전화 너머로 피에르 윤 회장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세린. 잘 견뎠구나. 이제 내 자리로 돌아오렴. 르누아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세린은 호텔을 나서며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긴 악몽이 끝났다. 이제 진짜 세린 윤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호텔 안쪽에서는 마담 한과 알렉스가 세린이 남긴 노트를 무심하게 서재 한쪽에 던져두고 있었다. 그들은 그 노트의 진짜 가치를, 그리고 세린의 진짜 정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세린은 한가운 저택을 나서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차 안에는 할아버지의 오랜 비서 장 선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3년 만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장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시죠? 물론입니다. 다만 아가씨가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지요. 지금 바로 본사로 가시겠습니까? 세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비밀 레시피 노트가 들려 있었다. 알렉스가 무심코 던진 그 노트에는 르누아 가문 수백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끝내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차는 서울 중심부의 초고층 빌딩 앞에 멈췄다. 르누아 그룹 아시아 본사였다. 50층짜리 유리 건물은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세린이 로비에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임원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세린 디렉터님, 환영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는 바로 진행하죠. 세린은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다. 피에르 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90세의 나이에도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할아버지. 세린, 잘 돌아왔다. 회장은 손녀를 끌어안았다.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틀렸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 아이야. 하지만 네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 이제 후회는 없겠지? 네, 이제는 없어요. 회장은 세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집무실 책상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한가운 그룹의 모든 정보다. 지난 3년간 내가 준비한 것이지. 그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세린은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유럽 미식 박람회 독점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건 5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미식 행사다. 이번 박람회의 총괄 주관사는 우리 르누아 그룹이야. 컨설팅 계약을 따내는 기업은 유럽 전역의 미슐랭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유통망과 직접 연결된다. 한가운 그룹으로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지. 세린은 파일을 넘겼다. 한가운 그룹이 이미 1차 심사를 통과했고 최종 PT만 남겨두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최종 PT는 누가 진행하나요? 우리 그룹의 최연소 총괄 디렉터가 직접 진행한다. 바로 너 말이야. 세린은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세린, 너는 태어날 때부터 르누아의 피를 물려받았다. 내 미각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내 철학은 누구보다 확고하다. 3년 동안 그들 곁에서 배운 것도 많을 거야. 이제는 네가 심판할 차례다. 그날 밤 르누아 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세린 윤이 최연소 총괄 디렉터로 복귀하며 유럽 미식 박람회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다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 미식계가 들썩였다. 르누아 가문의 상속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세린 윤?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미슐랭 가이드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녀의 미각을 극찬했던 적이 있어. 르누아 가문은 100년 넘게 유럽 미식 산업을 좌우해온 전설이야. 한편 한가운 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마담 한과 알렉스,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최종 PT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르누아 그룹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총괄 디렉터가 누구라고? 세린 윤이라는 분입니다. 르누아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이번에 복귀한 최연소 임원이라고 합니다. 세린 윤. 알렉스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알렉스, 넌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미슐랭 2스타 셰프의 명성을 보여줘. 이번 계약은 반드시 따내야 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경력이면 충분합니다. 마다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 세린을 쫓아낸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일을 잊은 듯했다. 중요한 건 한가운의 명성과 사업 확장이었다. 참,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아마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저 같은 사람과 살면서 많이 지쳤을 겁니다. 알렉스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는 세린이 떠난 후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아내, 자신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배우자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잘 됐어. 이제 너에게 어울리는 배우자를 찾아야겠구나. 재벌가 딸이나 유명 인사의 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네,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집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세린은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녀는 한가운 그룹의 모든 레스토랑 메뉴를 분석했고 알렉스의 요리 철학을 해부했다. 3년간 그의 곁에서 지켜본 모든 것이 이제 무기가 되었다. 아가씨, 한가운 측에서 PT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고마워요, 장 선생님. 알렉스 셰프가 직접 발표하나요? 네,
그가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아마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세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렉스가 제출한 PT 자료를 펼쳤다. 한가운의 혁신적 미식 철학 마이너스 미슐랭 스타의 품격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자료를 읽어 내려가던 세린의 눈빛이 변했다. 알렉스가 제시한 메뉴들, 그 철학과 구성. 그 안에는 세린이 3년간 그에게 제안했던 아이디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다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창작물인 양 포장했다. 정말 끝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알렉스. 세린은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금요일, 그가 이 회의실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날 밤 세린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비밀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르누아 가문의 좌우명이 눈에 들어왔다. 음식의 가치는 재료의 가격이 아닌 만드는 이의 진심에서 나온다. 세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3년 전 이 노트를 알렉스에게 건넸을 때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함께 건넸다. 하지만 그는 그 가치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당신에게 보여주겠어요, 알렉스.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르누아 그룹 본사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역사적인 건물이었다. 유럽 미식 산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한가운 그룹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다. 마다마는 샤넬 트위드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최고층 회의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톰 포드 정장을 입은 알렉스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알렉스,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해야 해. 이 계약만 따내면 한가운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을 장악할 수 있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 미슐랭 경력과 한가운의 브랜드 파워면 충분합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우아한 비서가 그들을 안내했다. 마다만, 한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총괄 디렉터님께서 곧 도착하실 겁니다. 회의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급스러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고 벽면에는 르누아 가문이 수집한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세계 각국의 미식 잡지와 평론집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다마는 자리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르누아 그룹은 격이 달라. 이런 곳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우리 한가운의 위상도 달라지겠지. 10분이 지났다. 알렉스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총괄 디렉터 세린 윤님 입장하십니다. 검은색 생로랑 팬츠 수트를 입은 여성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긴 머리를 뒤로 넘긴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손에는 르누아 그룹의 상징인 금박 로고가 새겨진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마담 한과 알렉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세린. 알렉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세린은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상석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주방 보조의 조용함은 사라지고 세계적인 미식그룹 총괄 디렉터의 카리스마가 넘쳤다. 안녕하세요, 마담한, 그리고 한 셰프님. 오랜만이네요. 마담한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린, 이게 무슨... 너는 지방 출신 요리학과 졸업생이라고 하셨죠? 정확히는 제가 그렇게 소개한 것이고 어머님께서는 그 정보만으로 저를 판단하셨죠. 세린은 서류철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르누아 그룹 조직도가 있었고 맨 위에 설린 윤-CEO 앤드 치프 더렉터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르누아 그룹의 창립자 피에르 윤의 손녀이자 현 총괄 디렉터 세린 윤입니다. 유럽 미식 박람회 독점 컨설팅 계약건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3년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세린, 어머니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던 세린, 자신이 무시했던 그녀의 레시피들. 세린, 나는 몰랐어. 왜 말을 안 했어? 말했다면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을까요, 알렉스? 아니면 르누아 가문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만 보셨을까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료했다. 마담 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세린, 그건 우리가 오해한 거야. 네가 신분을 밝혔다면
제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님? 아니면 재산과 지위가 있어야만 존중받을 자격이 생기는 건가요? 침묵이 흘렀다. 세리는 서류를 넘기며 한가운 그룹의 제안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셰프님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가운 브랜드의 미슐랭 검증 시스템을 유럽 박람회에 도입이라는 컨셉이군요. 알렉스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저는 미슐랭 2스타 셰프로서 10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가운 그룹의 시스템은 아시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세린이 차갑게 끊었다. 그녀는 제안서의 한 페이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메뉴 구성을 보면 프랑스산 푸아그라, 일본산 와규, 이탈리아산 트러플로 가득 차 있네요. 모두 가격이 비싼 재료들입니다. 한 셰프님, 이 재료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건 고급 재료일수록 요리의 품격이 올라가고. 틀렸습니다. 세린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요리의 진정한 가치는 재료의 가격이 아닙니다. 요리사가 그 재료를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손님을 생각하며 조리하느냐에 있습니다. 한 셰프님의 이 제안서에는 오로지 비싸 보이기, 고급스러워 보이기만 가득합니다. 정작 음식을 먹을 사람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도 없네요. 알렉스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미슐랭 시스템은 재료의 품질과 정교함을 중요시합니다. 제 레스토랑은 그 기준으로 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리는 서랍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다. 알렉스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세린이 결혼 선물로 준 레시피 노트였다. 3년 전 제가 선물한 이 노트 기억하시나요? 그건 이 노트에는 르누아 가문이 300년간 축적한 미식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재료의 본질을 존중하고 먹는 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계절의 순환을 따르라. 하지만 당신은 이걸 낡은 조리법이라고 치부했죠. 마다만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세린,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 아니니? 과거는 잊고. 과거를 잊으라고요?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어머님께서 저를 천박한 싸구려 재료 냄새가 난다고 하실 때, 공장식 주방 보조의 딸이라며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실 때, 그리고 한가운 창립 30주년 만찬에서 저를 쫓아내실 때, 과거가 될 줄 아셨나요? 마다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린은 천천히 제안서를 닫았다. 한가운 그룹의 제안은 거절합니다. 세린, 제발. 알렉스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에 절박함이 역력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한가운은 큰 타격을 입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세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의 파리 전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렉스, 당신의 요리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진심이 없어요. 당신은 미슐랭 별을 얻기 위해 요리했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르누아 그룹은 인간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음식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찬 레시피는 우리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최종 결정입니다. 세린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참고로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할 때 만들었던 그 평범한 아뮤즈 부슈 레시피, 그게 바로 르누아 가문의 시그니처 에피타이저였습니다. 당신은 그걸 가정식 수준이라고 했죠. 문이 닫혔다. 회의실에는 마담한과 알렉스만 남았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알렉스의 손에서 제안서가 떨어졌고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세린의 단호한 거절 이후 한가운 그룹의 몰락은 예상보다 빨랐다. 유럽 미식 박람회 독점 컨설팅 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가운 그룹의 주가는 개장 30분 만에 15% 폭락했다.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고 언론은 한가운 그룹의 미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다마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대표님, 이번 계약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르누아 그룹과의 협상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이니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가운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마다마는 이를 악물었다. 세린.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3년간 무시하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세계 미식계의 정점에 있는 르누아 가문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렉스의 레스토랑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계약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후 미슐랭 가이드 본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다. 알렉스 한 셰프에게 귀하의 레스토랑 라 메종 알렉스에 대한 재평가 결과 미슐랭 2스타를 박탈합니다. 세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의 일관성 부족. 둘째, 창의성 결여. 셋째, 서비스 품질 저하. 편지를 읽던 알렉스의 손이 떨렸다. 10년 동안 지켜온 미슐랭 스타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미슐랭 스타를 잃었어요. 이건 세린의 복수예요. 그녀가 르누아 그룹의 영향력을 이용해. 닥쳐, 알렉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그룹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 세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디렉터님, 한가운 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 공급업체들이 일제히 발을 빼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다만의 과거 갑질 행위들이 미식계 커뮤니티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린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제보를 장려할 필요는 없지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한 달 후 알렉스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다. 예약은 대부분 취소되었고 남은 고객들도 하나둘 떠났다.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가운 그룹은 경영진 교체를 단행했고 마다마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6개월 후에 어느 저녁 세린은 우연히 청계천 근처 작은 포장마차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며 말했다. 디렉터님, 앞에 공사 구간이라 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여기서 잠깐 걸어가겠습니다. 세린은 차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게 좋으실 거예요. 세린은 발걸음을 멈췄다. 작은 포장마차 구석에 마담 한과 알렉스가 앉아 있었다. 한때 샤넬과 에르메스로 치장했던 마담한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미슐랭 셰프였던 알렉스는 초라한 점퍼 차림이었다. 그들 앞에는 1,000원짜리 라면과 떡볶이가 놓여 있었다. 알렉스, 내가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어? 이건 너무 싸구려 재료로 만든 거잖니. 마담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렉스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세린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몰락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마담 한과 알렉스의 임시 거처로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알렉스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갈하게 포장된 유리 용기들과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따뜻한 스프 레시피를 보냅니다. 재료는 모두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근, 양파, 감자, 샐러리. 값싸고 평범한 재료들이죠. 하지만 이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요리하면 어떤 고급 재료보다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음식의 진짜 가치는 재료의 가격이 아닌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르누아 가문이 수백 년간 지켜온 레시피의 본질입니다. 당신들은 저를 싸구려 재료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천박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사람을 가격표로 판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음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급 재료와 미슐랭 스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만든 한 끼의 식사입니다. 이 레시피로 다시 시작하세요. 오만함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세요. 그것이 요리사의 진짜 별입니다. 마이너스 세린 윤. 알렉스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담 한도 편지를 읽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알렉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머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어요. 세린의 진심을, 음식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알렉스는 세린이 보낸 레시피대로 스프를 만들었다. 싸구려 재료라고 무시했던 당근과 감자를 정성껏 손질했다. 양파를 썰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요리를 했다. 스프가 완성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한 그릇을 건넸다. 마다마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평범한 재료로 만든 스프였지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음식에서 마음을 느꼈다. 맛있구나, 알렉스. 정말 따뜻하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작은 식탁에서 함께 스프를 먹으며 울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진짜 음식의 의미를 깨달았다. 한편 르누아 그룹 본사에서 세린은 할아버지 피에르 윤 회장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복수를 끝냈느냐? 네, 할아버지. 그리고 용서도 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세린. 진정한 요리사는 복수보다 치유를 선택하는 법이지. 내가 보낸 레시피는 단순한 조리법이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었어. 세린은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복수의 어둠은 지나갔고 용서의 빛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르누아 가문의 레시피는 계속될 것이다. 오만함이 아닌 사랑으로, 값비싼 재료가 아닌 진심으로.